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6페이지 논용신 격국 고저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저를 논할 때는 일단 성격을 전제로 논하는 거죠. 성격. 그런데 일단 단순히 말하면 성격이 된 거하고 폐중유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공부했죠. 폐격이 됐는데 다른 글자에 의해서 아니면 구응하는 글자에 의해서 아니면 운에서 도와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죠. 성격 중에서는 그 폐격 중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폐격. 제일 끝에가 완전 불성격, 그다음에 이게 제일 낮은 거죠. 그러니까 폐죠, 폐. 그러니까 성중유폐도 있죠. 그 위에 등급 중에. 그리고 격국의 틀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격국의 틀. 성격도 아니고 폐격도 아닌데 격국의 틀만 있는 경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평진전에서는 유정, 그 다음에 무정, 그 다음에 유력, 무력,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고저를 나누고 있죠. 당연히 가장 높은 격국은 유정이면서 유력한 것이고, 그 다음은 유정하고 무력한 것 또는 유력하고 무정한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은 무정이면서 무력한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공부한 주보법에서는 이 고저를 급수법으로 나누는 거죠. 급수로. 그래서 무급에서 3급, 이것은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급에서 6급, 그다음에 7급에서 9급, 10급에서 12급. 엄격히 무급에서 12급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한 4그룹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용신 격국의 고저를 논하는 것은 귀하면 얼마큼 귀하냐, 부자이면은 얼마큼 부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자평진전 이으로만 보면 이렇게 얼마큼 귀한지, 극귀, 극등지귀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얼른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귀는 얼마큼, 부는 얼마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상담을 해주려면 주보법 내용을 공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 4단계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을 보면 활자에 이미 용신이 있다면 반드시 격국이 있고, 격국이 있으면 반드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니, 재관인식, 칠살, 상관, 겁재, 양인 등 어느 격인들
귀함이 없겠으며 어느 격인들 천함이 없겠는가. 뭐 지극히 천한 것, 지극히 귀한 것부터 지극히 천한 것까지 만 가지로 똑같지 않음이 있고 그 변화가 천태만상이니 어떻다. 그 이치의 근본 원인은 오직 유정과 무정, 유력과 무력의 여부에 있을 뿐이다. 이 네 가지 고저를 판별하는 네 가지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타입니다. 관건. 유정이라는 것은 격국의 그 수요, 주로 천간 중심이죠. 물론 뭐 지지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지는 이제 유력, 무력을 좀 보고요. 유정은 그 격국의 수요에 합당한 그런 글자들이 서로 간에 장애물이 되거나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간하는 것, 사령하고 투간 이런 것들이 유정하다. 유력이란 건 지지에서의 어떤 상태를 보는 거죠. 지지의 생황사절 등을 논하는 것인데 간지의 투장, 유치, 배합 순서, 희신, 한신과 일주 간의 간격이나 긴첩 혹은 희용과 일주의 진기, 태기 등을 논하는 것. 설하구 선생의 설명, 우리가 격국론 같은 경우 특히 자평진전, 격국론 이런 부분은 신강약을 항상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격국론은 일단 격국 자체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갖췄느냐부터 일단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신강, 신약을 먼저 보고 격국의 어떤 상황을 본 접근은 격국론의 그 본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강하다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일간이 어떤 격국용신의 상태를 견뎌내느냐,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로서 고조해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사주일과 사주일을 놓고 칠살 간목이 모두 무겁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다. 지금 여기서 우리 격국론에서는 용신을 통상 우리가 원령 용신이죠. 이것은 바로 격국 용신입니다. 줄여서 그냥 격신 이렇게도 합니다. 용어가 좀 혼돈스럽게 돼 있죠. 그리고 격국 용신, 원령 용신이 필요로 하는 용신, 그러니까 용의 용신이죠. 그것을 우리는 상신이라고 합니다. 격국론에서 자평진제. 이것을 설하구 선생은 용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돈되기 쉽죠. 잘 가려서. 칠살은 여기서는 원령 용신이죠. 인성화는 용신의 용신, 그러니까 칠살 격국의 용신, 즉 칠살 격국은 역용의 격국이기 때문에 상신, 인성을 상신으로 쓸 수 있죠.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격국의 칠살격을 역용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인성으로 화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격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원,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바로 좌지. 이것은 우리가 동주라고 하죠. 동주. 여기에서의 상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상태입니다. 어떤 글자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그 튼튼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원령에 견주어서 원령에 비추어서 월에서 그 일간을 돕는지 돕지 않는지를 보고 뭐 등령이 신령이 뭐 하는 거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좌지죠. 동주. 만약에 원령을 얻었는데 원령이 인성월인데 동주에서 극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주는 일간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 능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원령을 얻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일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려면 우선은 일지, 동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번 사주는 좌지에 오화를 깔고 있죠. 2번 사주는 자수를 깔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상신인 수오행을 쓰는데 상신인 화오행을 쓰는데 2번 사주는 그걸 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2번은 무력이다. 1번은 유력이다. 뭐 똑같이 유정이다 하더라도 유정. 일본은 간목이 투간에서 일간을 극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간목이 투간에 있느냐 유정. 투간에 있는데 재화가 가능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재화 가능하면 유정이죠. 그래서 갖추고 있다 하면 유정. 그런데 그런 글자들의 상태를 따져보는 것은 유력부력이죠. 그래서 유정하고 유력한 경우입니다. 1번은. 2번은 유정은 한데 쓸 것들이 지금 투출해 있죠. 1번은 쓸 것들이 좌지에서 국을 이루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일간 바로 밑에 이 동주에서 재성을 깔고 앉았으니까 기신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기를 논할 수 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2번 사주는 1번 사주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고저를 나눈다면 그렇죠.
격신, 상신, 일주, 삼자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균정이라고 하죠. 균정. 거리를 볼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주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라고 선생님이 말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격국 차이의 근본적인 진정한 원인은 희용 기신의 원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건은 일의 명조는 상신화 인성이 강황하여 유정유력한 것이고 이 명조는 상신화 인성이 쇠약하고 더구나 기토가 있어서 그것을 분탈하니까 정이 온전치 못하고 힘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격국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유정한 경우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관격이 인수를 대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투출한 것만 못한데 사주에 상관을 대동했다면 도리어 인수를 대동한 것을 추천을 권한다. 인수를 대동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일간이 강하지 않으면 쓸 수는 있지만 일간의 상태를 다시 논하는 거죠. 그런데 재를 가지고 성격한다고 하는 것은 재는 격신, 정관을 돕는 거죠. 일간의 상태를 따지러 가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격신과 상신의 상호 관계를 보아서 격국의 고절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정관격이 인수를 대동하고 있는 것보다 재를 대동하고 있는 것이 재생관해서 훨씬 더 격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이때는 인수를 대동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관 기신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품질이 높은 거다, 등급이 높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격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주는 글자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수요죠. 수요에 부합한 글자, 인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를 파격하는 글자를 제거해주는 방법, 합거, 이런 것들이 구응하여서 성격을 돕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글자들로 인해서 유정하게 되기 때문에 격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의 정관, 그 다음에 재성용신, 그 다음에 일주, 아니면 정관격에 상관이 있으면 상신은 인수가 되겠죠. 그리고 일주, 그리고 제거되는 상관. 그래서 격신, 상신, 구응신이죠. 이게 우리는 희신이라고 합니다. 희신. 그리고 여기에 재화를 당하는
다음에 일간. 자, 격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겠죠. 일간이 있고 격신이 있고 그것을 성격시키는 상신이 있고 또 파격을 만드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응신, 이걸 희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파격하는 글자, 그것이 희신한테 재화를 당하겠죠. 그 글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간, 격신, 상신, 구응신, 그 다음에 재화를 당하는 글자. 총 5글자가 있죠. 이 5글자의 긍정적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격에 상관 기신이 있어서 인수가 상관을 제거하고 일간이 마침 좀 약한 상태라면 일간을 돕는다. 그러면 그 정관 격국의 정관, 그 다음에 상신인 인수, 그 다음에 그 파격하려고 했던 상관, 그 다음에 일간. 이 4개의 긍정적인 4글자의 그 십신의 긍정적인 기능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일간은 그런 그 기능을 얻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의 고유한 속성, 이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격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 일간은 자연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글자들의 어떤 그 기능이나 역할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정관격의 배인이면, 그러니까 정관에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고 정관격에 제의 생을 만나도 성격이다. 2가지 성격 유형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관이 제의 생을 만난 것이 확실히 정관이 인성을 생각보다 좋다. 이유는 관이 제 생을 만나면 관은 더 왕해지고 관은 더 커진다. 사람의 권력이 클수록 더 좋다는 욕망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명국 중에 병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 몸이 남아있지 않으면 관규가 의탁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즉 만약 정관격 중에 상관급관을 본다면 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 인성으로 상관을 제하고 폐해서 성격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 배열을 간목의 유금이 관인데 임수 인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는 정화상관을 합하여 합상존관하니 귀격이 되는 유정한 것이다. 임년에 정유월이 안 되죠. 그래서 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시에 옮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유를 붙여놨는데 엄격히는 정유년이면 임년이 안 되죠. 정유년이면 신년이네, 신년. 그래서 임은 여기 시간에 있는 걸로. 시간에 있어도 월간과 합을 할 수 있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관격에
정화, 상관이 투출하면 관을 해치게 될 것인데 임수, 인성이 합하여 위기를 해제한다. 합상존관. 유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는 인성이 일주에 대해 유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성이 상관을 합하니 합으로 유정한 것이다. 길신이 상해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적을 없애야 된다. 아까 이게 다 좋은 점차. 관, 격국, 인성의 용신, 그러니까 상신이죠. 상관의 기신. 이게 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과 인성과 상관의 좋은 측면을 얻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상관이 제거된다고 해서 그러면 상관의 어떤 좋은 측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좋달지, 변설이 좋달지, 일신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재능이 좋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되면 그 재화된 십신의 그 좋은 측면을 얻는다는 거죠. 제격이 겁재를 만나면 제가 극탈을 당하고 파격이다. 그런데 제격에 칠살을 만나면 또 살이 재를 설하고 몸을 공격하여 파격이죠. 그러니까 살이 재의 겁재 아니면 재의 칠살. 만약에 제격 중에 겁재가 투출하는데 마침 살과 합이 이루어져 재를 겁탈하지 못하고 살은 공시하지 못한 이때는 원래 재물을 겁탈하던 겁재가 반대로 일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을 해제하는 구성이 된다. 유정의 표현이다. 겁재의 돌파력, 분위기 파악 후에 돌파 등의 우성인자를 얻고 제한다. 재와 겁과 살의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놓은 거죠. 갑이 진월생인데 무토가 투관하여 제격이죠. 을목 겁재를 만나 파격이 될 것이지만 경금살이 투관해서 을경합 겁재가 쓰임을 얻어서 귀격을 이룬다. 여기 때는 을목, 경금, 무토 모두가 쓰임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격에 무가 투하면 재가 투한 것이고 을이 나오니 재를 겁탈할 것이다. 만약 병국에 살이 보이는데 살은 몸을 극할 수 있어서 살에 의해는 겁재보다 훨씬 크다. 겁재가 도리어 살을 합할 수 있어 두 가지 쓰임을 얻으니 살은 몸을 공격하지 못하고 겁은 재를 침탈하지 못한다. 이것도 유정한 것이죠. 유정한 격국은 크다 이거죠. 이 자평진전에서는 파격에서 구웅이 있으면 유정한 것이고 격술이 높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격국의 고절을 판단하는 것은 파격에서 구웅 있는 경우에만 높고 이렇게 볼 건 아니죠. 밑에 설하고 평주는 항상 그 신강신약을 넣고 판단하기 때문에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신강약으로 고저 판단 접근법은 우리는 취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 읽어만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렇게 제가 다뤄놨습니다. 원문의 진위와는 다르다. 정관폐인은 재성이 투출한 정관용제만 못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관격에서는 관이 주인이 관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국은 격신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격은 정관의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면 정관을 도와주는 재성이 있는 것과 정관이 오히려 도와야 하는 인성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 것이 훨씬 정관이라고 하는 격신 입장에서는 더 좋다 이런 겁니다. 비겁 합살은 일간이 양간인 경우, 관격에 상관이 투해서 인성을 용한다. 제격에 살이 투해서 겁재를 용하는 경우는 유정하고 귀하지만 필연적으로 격국이 높지 않거나 혹은 파절이 많거나 재화가 많아서 완전한 유정하고 귀한 것을 논하지는 못한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그냥 딱 한 번에 누가 봐도 흔들림 없이 딱 이루어진 성격이 된 그런 팔자와 중간에 뭐 파격하는 글자가 있고 다시 그것을 합하거나 뭐 제거해서 다시 성격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글자가 있는 거라면 아무래도 좀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어떤 글자들이 공격하면 그 방어해줄 그런 그 방어하기 어려운 그 취약점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품질은 좀 낮은 것이죠. 유력을 봅니다. 유력. 신강하고 칠살이 투출하는데 식신이 다시 왕성한 경우에는 예컨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력함 때문이다. 유력함 때문이다. 그래서 살격에 살이 노출하면 살이 원령에 뿌리를 박아 살이 유력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강은 녹왕 장생에 좌하거나 혹은 지지에서 국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제하는 식신이 왕하면 식신이 녹왕 장생 등에 좌한 것이다. 그러니까 칠살격의 식신이 제하는 격국으로 성격한다면 칠살과 신과 그러니까 칠살 그러니까 일간 일주 그다음에 격신인 살 상신인 식 이 세 가지 글자가 전부 다 힘이 있어야죠. 균정해야 됩니다. 균정. 자, 살격은 식신제살, 살격에서 식신제살은 성격 유형인데 신왕이야 비로소 식을 생하여 살에 대항할 수 있다. 삼재 역량이 균형이면 대격이 이루어진다. 신약해도 성격은 가능하죠. 다만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인수가 있는 것보다는 일주를 돕는 것이 좀 약하긴 하지만 식상이 있어도 일주를 일정 부분 돕는다고 봐서 신강약 판단할 때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일주가 그래도 힘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을이 6월생 지금 다른 책에서 이렇게 지금 배열을 했는데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정화를 만약에 놓고 싶으면 기유월이 됩니다. 신유월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은 뒤로 빼야 되겠죠. 을이 6월생 신금이 투출하고 정화는 강하고 정화가 좌지에서 축이면 정화는 약한데 고지이긴 하죠. 그리고 시에 사가 있어서 뭐 아주 약한 건 아니죠. 가을에 목이 무성하다 그러면
지금 묘나 뭐 인을 넣는데 여기서는 지금 묘가 있으면 묘충이 있겠죠. 그런데 자평진전은 지금 뭐 유축 반합이 있으면 충을 해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 축, 기, 유, 을묘, 그다음에 신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팔자는. 그래서 살격에 살왕하고 식신이 왕하고 그 다음에 신왕하니까 삼자가 모두 균정하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투간에 있어서 을목, 아니 정화 식신이 신금, 살을 제하는데 파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팔자 구조로는 설명이 좀 어쨌든 뭐 이런 구조라면 설명의 편의상 지금 극등급의 귀이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광격에 관왕하고 제가 투하면 관봉 재생인데 일주가 녹인을 만나면 재성, 관성, 신의 삼자가 모두 유력하다. 이런 지금 팔자 예를 들은 건데 이것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금이 약한데 삼자 균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암중으로는 축토 고신을 암공에서 유기하다. 그래서 뭐 유력까지는 아니어도 무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서 삼자 균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지금 설하고 병주에 대한 설명, 제가 주의 부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하고 선생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 칠살격인데 칠살이 투간하고 식신 정화도 역시 강하며 일간의 오행이 가을의 나무 역시 강한 경우이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금칠살이 천간에 투출해야 비로소 유력해져서 귀격이 된다. 투출 같은 경우 이게 6월이면 그러니까 6월이 지금 사정월이잖아요. 사정월 꼭뭐 유의 신금이 투출 안 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병신합이 있고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으로 남는 글자를 보면 2와 3에서는 정제죠. 정제. 합거 후에 남은 십신. 그것이
사길신, 사선신이냐, 사흉신이냐, 사악신이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사선신이 나오면 그렇게 엉망인 격국은 아니라고 얼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세영 사주인데요. 허세영이라는 사람은 장개석 정부에서 뭐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죠. 설하고 선생은 김영종살이라고 봤고요. 위천리는 년의 개수 인성이 진기, 그러니까 6월의 진기죠.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로 가는 진기. 그래서 화살한다. 종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보로 보면 격은 경금 정관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가시인데 신금이 투관에 있는데 개수가 년에서 인성으로 화하고 있죠. 화. 그래서 화살하면 화살생신. 운에서 동방운이면 일주를 돕는 운이죠. 방신. 그래서 동방운쯤에 가서 이제 고위직으로 가는 거죠. 이 사주가 위의 세 사주보다 못하다고 지금 설하고 선생은 얘기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실제 그 어떤 여기만 그 관귀를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말입니다. 관록을 가진 기간이 60년이죠. 총리, 재정총장, 일본 대사 이런 것들은 실권이 없다고 해도 직위상 격국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호한민이라고 하는 사주는 정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다. 그 정관격의 상신인 재성도 투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으로 좀 격을 낮게 보는데 사정월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인신충도 있지만 신자 반합도 있죠. 북경대 총장이면 뭐 그렇게 나쁜 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재와 인도 무력하다. 대학 총장이 인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죠. 그래서 이것은 격은 개, 용은 을, 임수를 제거하는 것은 병화죠. 이건 조우를 겸하겠죠. 을은 인성입니다. 개수가 관성이죠. 불투. 이런 걸로 보면 관성과 인성 그리고 조우가 구비된 사주인데 격신 관성이 사정월이긴 하지만 불투가 냈다. 이런 것은 인성이나 조우는 학문이죠. 학업.
이런 쪽에 드러나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경대 학장인가 뭐 총장인가 하신 분인데 그 일생 행장과 맞는 거죠. 유정하고 유력한 거. 유력하면서 유정한 거.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격국의 수에 합당하고 근이 튼튼하다. 이런 거 간단히 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갑이 유금관을 용하는데 정관격이죠. 임수, 임성이 상관을 합했다. 그래서 관을 청하게 하고 구응하는 거죠. 그런데 임성의 근이 깊어서 유정과 유력을 겸한다. 갑인이라고 하면 뭐 좀 더 분명할 수는 있지만 인신충이 있어서 갑진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 정유, 갑인 또는 갑진, 그다음에 임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관격에서 정화가 상관극관하지만 투출한 임수, 인성이 있어서 상당히 유력하여 수월하게 정화 상관을 제거한다. 임수는 유정하고 유력하다. 임수가 무력하면 상관 합하지 못하고 정화 상관은 여전히 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 이것은 격국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격신, 이것은 자신의 격국의 어떤 용도를 가지고 일주한테 기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신 또는 구음신, 이것은 격신의 그 방해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음으로서 성격이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신이죠. 기신이 격국을 방해하는 거죠. 구응하는 상신이나 구응신이 기신보다는 강해야 되겠죠. 이게 유력. 그리고 유정. 이렇게 해야 완전하게 그 방해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을목유금이 살을 용하는데 신이 정화 식신의 재를 만나고, 이것은 지금 아까 재성이 있어서 식신 제사할 때는 파격인데 여기서 기를 놓으면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냥 정화를 이대로 놓고 정화를 여기로 가야 됩니다. 뒤로. 지지는 이는 아니겠죠. 정축시 지금 정축시. 그렇죠. 앞에도 사주팔자도 이렇게 바꿔야죠. 재성이 식신 제사할 때는 재성이 투관하면
파괴이기 때문에 아마 원문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배열이 안 된다는 걸 알고서도 일부러 이렇게 이해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신유월이 들어가 있으면 개년 좀 되죠. 개축 개 원격이 따지면 이때도 지금 인성이 살을 화하기 때문에 식신 그 제살과 화살은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명조 배열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설명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살격에서 식신이 제사라는데 정화하는 표면상으로는 묵은처럼 보이지만 신록에 장생을 얻으니 두 사람이 원래는 일가인 것이냥 모두 한 지붕에서 나온다. 자연히 친근감이 있고 장생을 얻으면 유력함을 체현하는 것이며 거기에 한 집안 사람까지 한다. 다만 자평전의 이런 유력에 대한 주장은 이설이 많다. 유금의 정화가 장생이지만 장생을 근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음간 같은 경우는 자평진전의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그냥 이렇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뒤에 박스는 제가 사권에서 가져온 건데요. 사권. 격국의 수준 차이는 경중, 희기의 경중이죠. 경중의 희기야. 무겁고 가벼운 것을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의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죠. 이 지금 자평진전 상권을 공부하신 뒤에 사권의 그 격국편을 다시 복습하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권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유정하고 유력한 경우, 유정하고 무력한 경우, 무정하고 유력한 경우, 그 다음에 무정하고 무력한 경우, 이건 불합당이죠. 경중의 희기 이런 거 보면 용신과 상신의 경중의 희기, 격국과 일신의 경중의 희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격국용신, 격국이죠, 격국. 그 다음에 상신. 화의 모델에서는 성격 모델에서 격신이 있고 상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용에서는 격국이 체이고 신이 내 몸이 격국이 용이고 내 몸이 체죠. 이렇게 나눠 본다면 화하는 어떤 성격 모형, 흡수하는 쪽, 흡수당하는 쪽, 흡수하는 쪽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용신이 흡수를 당하고 상신이 흡수하는 경우죠. 관격에서 인성을 쓰는 경우, 그러면 관격에서
그러면 인성을 쓰는 경우면 격신인 관성이 흡수를 당하고 용신인 인성이 아니 상신인 인성이 흡수를 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격신인 관성이 상신 인성보다 무거워야 힘을 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자, 빨아들이는 자는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그 가벼운 걸 채우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것들은 좀 무겁고 그걸 흡수하는 것들은 좀 가벼워야 된다. 그것은 생극재화의 성격 모델 중에 화의 성격 모델입니다. 그런데 재로서 성격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견제를 당하는 글자가 격신, 즉 용신인 경우, 이것은 역용의 모델이겠죠. 칠살격에서 예를 들어서 칠살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죄를 당하는 자가 상신인 경우, 자, 이 3번과 4번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살격의 식신을 쓰는 경우죠. 그러면 살격은 죄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당하는 글자죠. 식신은 죄를 행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식신 대살의 경우는 식신이 격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신, 그리고 살이 죄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살이 용신인 경우, 하나는 살이 상신인 경우로 나눠주는데 그 경우 모두 가벼워야 된다. 죄를 당할 경우에. 흉신이죠, 사실은. 흉신. 죄를 당하는 글자. 흉신이 격국용신이든 상신이든 간에 가벼워야 된다. 자, 힘이 증강된다. 흡수하는 거죠. 원 상태는 가벼워야 된다. 힘이 감축된다. 극을 당한다. 원 상태는 가벼워야 된다. 극하는 쪽의 역량을 너무 약화시키면 균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반대로 되면 격이 그 레벨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유정과 유력, 합거하는 것이 극하는 것보다 유정하다. 유력이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여기도 팔자 구조를 이렇게 바꾸시고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거나 무력한 경우입니다. 상관이 매우 미천한데 이것은 미천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사주팔자의 구조를 바꿔주시고, 성격이면 유정한 것으로 보고 패격이면 무정한 것으로 된다. 이 자평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제거할 때는 합구하면 유정하고 극등으로 제거하면 절반의 유정. 유력은 주로 지지에서 근을 받고 있거나 회복을 얻는 것이고, 무력은 지지의 근을 받지 못하거나 회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무력은 매우 두려운데 용신이 무력하면 용신이 무용이고, 일주가 무력하면 누릴 복이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설하고 선생이 지금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을 활용해 보면 천간에 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합이 있는 경우 남는 것을 보는 거죠. 비견이 나오면 비견은 중신이죠. 중신. 선신, 악신의 중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남은 게 7살이다. 그러면 불길한 거죠. 이 팔자는 성격된 것이다. 학문이 있고 재부가 있다. 자, 격신이 주보로 하면 유금입니다. 유금. 이것은 상관이죠. 상관은 재성의 원천이죠. 그 다음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인성이 청용신입니다. 인성은 학문과 관련이 있는 거죠. 희신은 병화를 돕는 거죠. 그 무토가 병화를 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간목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편관이죠. 그럼 이건 귀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간목은 원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하는 임수가 귀를 볼 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도 원국이 없죠. 그래서 귀와는 인연이 없다. 그래서 돈은 있고 공부도 학문도 좀 하는데 관귀는 없다. 이런 거죠. 이 팔자는 지금 격신이 간목이죠. 편관입니다. 편관. 이건 귀를 논할 수 있죠. 청용신은 신금인데,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인데 무력합니다. 만약에 신금이 제대로 유력하게 작동하기 가능하다면 작은 귀는 가능하겠죠. 지지천간의 인성, 그 다음에 지지의 재운, 예를 들어서 병신, 정유, 이런 데 오면, 이런 것이 오면 좋은 운이죠. 그래서 천간 지지로 또 운을 나눠서 봐야 되고요. 어쨌든 어떤 그 팔자의 그 수준을 논할 때 완전한 성격이냐 아니면 패격이냐 따라를 나누고, 성격도 그냥 처음부터 성격이냐 아니면 패중유성이냐, 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중유패냐 그냥 처음부터 패냐, 일단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각각 유정과 무정 그리고 유력과 무력으로 또 대입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일단 자평진전에서 말대로 하면 크게는 유정과 무정 그리고 유력과 무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격국의 그 품질을, 아니 그 등급을 주호법에서는 좀 더 나눌 수 있다. 재화화는 우리가 역용을 할 때 재화화를 같이 쓰지는 못한다.
좀 진도를 좀 빨리 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건너뛰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